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보다 국어 강사 오수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채무의 변제 이 제재에 관해서 수능 특강을 파헤쳐 볼 텐데, 내용 위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시리즈는 또 뒤에 곧 나옵니다. 자, 내용 위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사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 이게 지금 제재가 법률이지 않습니까? 법률. 법률은 실제로는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쟁거리가 생겼을 때,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해주고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해결하는 게 법률입니다. 법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제시문을 볼 때는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 혹은 실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져요. 딱딱한 법률 용어 대신에. 자, 그걸 꼭 말씀드리면서 대입할 때는 우리만의 약속을 하나 하도록 하시죠. 대입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예 대입할 사람들을 정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자, 송, 뒤에도 뭐 있겠죠. 자, 이게 뭐냐? 대입할 사람들입니다. 자, 송, 준기, 송, 해교, 송, 강호, 송, 지효 등등등등. 뭐 그 위에 또 필요하면 더 출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송송송 이걸 잊지 말고 사례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제일 먼저 갑시다. 자, 금전 빨리 대입합시다. 돈이죠, 돈. 자,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이라고 적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정해요. 뭐 10억? 적어버리면 되지. 대입이 정말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자, 10억을 빌려주고 상대방, 자, 상대방이 누구냐? 송준기. 자, 그래서 10억을 빌려주고 송준기가 이를 갚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약속이 있겠죠?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길게 부른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 채무자, 즉 이 무가 의무예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송준기. 준기가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굴까요? 송해교. 해교에게 빌린 돈 얼마? 10억을 갚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준기가 해교에게 10억을 딱 주면서 갚았다 하면 변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또 계속 대입합니다. 자, 송준기가 송해교에게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갖거나,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같은 목적이니까 사업이라고 해요. 사업 목적으로 여러 채무니까 이 10억만 있는 게 아니야. 자, 10억을 빌려가기도 했고 5억을 빌려가기도 했고 3억을 빌려가기도 했고 2억을 빌려가기도 했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자, 혹은 합집합입니다. 건하니까. 자, 원금 얼마요? 10억. 외에 이자나 혹은 변제니까 돈을 갚는 거죠. 돈을 갚는데 드는 비용 뭘까요?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이 있겠죠. 그것을 송준기가 송해교에게 지급해야 하거나, 자, 그 다음에 갚는 행위로, 즉 변제로 채무 100%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데 부족해.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인지 봐보세요. 빚을 한 번만 진 게 아니야. 똑같은 해교에게 여러 번 줬어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이자나 변제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거나, 두 번째죠. 세 번째, 변제 행위로 빌린 돈 전부를 갚기에는 부족한 경우.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경우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건 말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해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어느 채무를 먼저 갚을지 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에 이걸 먼저 갚을지 얘를 갚을지 얘를 갚을지 얘를 갚을지, 그치? 순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얘를 먼저 갚을지 얘나 얘를 먼저 갚을지. 그쵸?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만약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여러 채무를 가진 상황, 즉 1번의 상황에서 돈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경우로 가도록 하시죠. 항상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 송혜교와 송중기의 합의가 있다면, 즉 어떤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에 따라 돈을 특별히 정해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됩니다. 즉 약속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이 없었어요. 그리고 송혜교와 송중기 모두 특별한 어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법대로. 이해되셨죠? 약속이 있다면 약속대로. 약속이 없다면 법대로.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약속이 없다는 전제하에 법대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에 의하면 첫 번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그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인가 봐요. 이행기.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이행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행기가 도달한 경우,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눈에 쉽게 보입니다. 전기도 잘 되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있고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도래한 채무를 먼저 갚는다. 즉 이게 첫 번째고 이게 그 다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 순서대로 법은 이 순서를 지정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 줍니다. 자, 봅시다. 갚기로 한 날 이게 이행기예요. 그렇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여기다 한 5억이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갚아야 할 날, 이행기가 지난 채무 또 5억이 있다고 쳐요. 하나씩 있어요. 얘를 A,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 후자니까 B죠. B의 돈을 먼저 충당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랍니다. 이해됐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되겠죠. 두 번째도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차이가 없다. 다 도달했거나 다 도달하지 않았거나 라고 한다면, 그쵸? 채무자, 즉 송중기에게 이익이 큰 빚에 먼저 갚도록 할 수 있게 법이 해주는 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보세요. 자, 여기 A라는 빚이 있고 B라는 빚이 있는데 모두 다 이행기가 지났다고 칩시다. 이행기가 지났다고 쳐요. 자, 그런데 A는 원금이 5억이고 B도 5억이라고 쳐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그런데 A가 금리가 너무 높아요. 15%고 B는 5%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억밖에 없어. 송중기가. 그럼 송중기는 뭘 갚아야 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송중기에게 이익이 큰 그런 걸 먼저 갚으래요. 즉 이걸 먼저 갚아야지. 그래야 이자가 센 고금리 상품을 해결해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게 송중기한테는 이익이잖아요. 둘째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송중기가 대출금리가 다른 여러 채무를 갖고 있다면 대출금리가 높아서 더 고통스러운 그 채무, 그걸 먼저 갚는 게 법률이 정한 순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해하셨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대출금리 등 변제로 인한 이익이 또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모두 같냐면 이행기도 같고 금리도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네? 이행기가 좀 다르네? 자, 금리가 같아요. 자, 금리가 같은 상황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한다. 자,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금리는 똑같이 5%씩이라고 합니다. 대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익이 같아요. 그래서 송중기에게는 이걸 갚으나 저걸 갚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 5억의 빚, 5억의 빚,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즉 지났어요. 아니면 안 왔어요. 그 경우에 이행기를 따졌을 때 먼저 도래했거나 도래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A라는 채무가 있고 B라는 채무가 있고 원금은 5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도 5%씩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익은 따로 없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이행기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얘는 7월 7일 날이 이행기 만기고 얘는 7월 31일이 만기예요. 자, 여기에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세 번째 법대로 하자면 봐보세요. 이행기가 먼저 왔거나 그러니까 더 빠른 놈이에요. 얘는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갚아라. 얘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 두 개가 모두 갚을 날이 지나버렸다. 그럼 합시다, 여러분. 다 갚을 날이 지난 걸로 조정해봐요. 얘는 6월 1일, 얘는 6월 30일. 지금이 만약에 7월 6일이라고 한다면, 그쵸? 다 지나버렸네요. 자, 지났다면, 갚아야 할 날이 더 오래된 채무를 갚는 것이다. 즉, 갚지 않은 채 시간이 많이 지난 녀석. 누구예요? 얘를 갚아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기, 그리고 이익과 관련한 상황이 모두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채무액에 비례해서 각 채무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 모든 게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가 여기가 5억, 3억, 2억이라고 쳐요. 송중기가 A에게는 5억을 빌리고 여기는 3억, 여기는 2억을 빌렸어요. 그 채무가 세 가지겠죠. 자, 이렇게. 근데 여기 이행기 7월 7일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금리도 똑같아요. 5%,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거죠. 채무액에 비례해서 각 채무 변제에 돈을 충당해라. 자, 그러면 송중기가 가진 돈이 5억이에요. 5억이면요. 이 중에 50%, 즉 2.5억은 이걸 갚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15%, 이런 5. 어쨌든 뭐 절반 중에 뭐 이거 나누면 되겠죠? 계산 좀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나눠서 이렇게 줘라 이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네 번째입니다. 10억으로 할 걸 그랬나? 자, 그래서 채무액에 비례해서 각 채무 변제에 돈을 충당해라. 비율대로 라는 게 네 번째고, 한편 송중기가 두 번째 케이스예요.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비용이나 이자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의 토탈, 그 다음에 이자의 총액, 그 다음에 각 채무의 원금, 이 순서로 변제에 돈을 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순서 꼭 지켜야 돼. 일단은 비용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 원금으로 간다 이거죠. 비용, 그 다음 이자, 그 다음 원금. 이 순서로 가진 돈에서 충당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비용이 만약에 1억이 든다. 이자가 2억이다. 그러면 비용 1억을 먼저, 그 다음 이자 2억을 그 다음 나머지 돈으로 원금을 갚아 나간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송중기가 부담해야 돼요. 비용이니까. 하지만 주소를 옮기는 것 따위 등 송혜교가 한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행위로 인한 증가액만큼은 송혜교가 부담해야 된다. 라는 게 법에서의 행위 처분이에요. 또한 돈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송혜교의 현 주소에서 해야 하고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그쵸? 송혜교의 현 영업 장소에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금전의 채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지금 주소. 그 다음에 영업에 관한 채무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변제를 하는 게 법에서 정한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원칙이 뭐가 있냐. 돈을 갚는 건요, 당연히 송중기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송중기가 빌렸으니까 송중기가 돈을 갚는 거예요. 원칙이죠. 자, 그러나, 자, 송혜교의 입장에서는 송중기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빌려준 돈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쵸? 자, 예를 들어보면, 채권자, 송혜교입니다. 또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자, 송혜교. 갑이에요. 해교. 자, 빌려준 돈 10억. 자, 돈을 갚는 사람이 송중기이건 송중기의 절친한 형인 송강호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강호가 대신 변제하면 송강호가 송중기에게 야, 내가 돈 대신 갚았어. 그러니까 네가 그 돈 나한테 다시 돌려줘. 하고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송강호가 송중기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송중기에게는 이제 송강호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중기에게는 채권자가 송강호, 즉 송혜교에서 송강호로 바뀌는 것이 이전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강호 형이 조금 이런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지. 자, 그래서 변제 장소, 변제 과정 등에서 결국에는 송혜교보다 송강호에게 갚는 것이 더 불리해지거나 혹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변제의 장소는 항상 어때요? 현 주 혹은 현 영업소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3자, 즉 제3자가 누구예요? 송강호는 채무자, 즉 송중기가 반대한다면 대신 돈을 갚아주거나 하는 것이 안 되는 게 법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송중기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다만 송중기하고 송강호가 법으로 따졌을 때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송중기가 대신 변제를 하는 것이 제3자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채무자 대신, 그러니까 송강호가 송중기 대신 돈 10억을 송혜교에게 갚는 것이 송강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면 그때는 송중기의 동의 따위는 없어도 대신 돈을 송혜교에게 갚고 송중기에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위의 예에서 자, 송중기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송강호가 대신 갚기로 3명이 계약을 했어요. 즉 송혜교가 10억을 빌려주면서 송중기에게 야, 너 돈 꼭 갚아. 그런데 네가 안 갚으면 송강호 형이 갚는다. 강호 형 도장 찍어요. 라고 3명이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랬다면 송강호의 입장에서는 송중기의 대출 채무 변제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이자를 송중기가 안 내면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금전적 손해가 생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송중기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 송강호에게 더 이익이 되죠. 그러면 송중기의 뜻과 관계없이 송강호가 대신 10억을 송혜교에게 갚아버릴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봐볼까요? 자, 송혜교가 아닌 사람을 송혜교라고 오해하고 송혜교에게 돈을 갚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닮았나 봐. 그치? 자, 그래서 송혜교는 아니지만 이 10억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송혜교인가 봐 라고 믿게 할 만한 겉모습을 갖춘 자를
즉 조건이죠. 외적 조건을 갖춘 자를 우리는 준점유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외관이라는 것은 송혜교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징표들로 생김새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송혜교의 도장, 신분증을 갖고 은행에 맡겨두었던 돈을 빼내는 경우 이 사람을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겠죠. 자, 스스로 송혜교예요 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송혜교 씨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준점유자예요. 자,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그러니까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돈을 갚아버렸어요. 송중기가 잘못해서. 그 변제는 나쁜 의도가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그럼 갚은 걸로 인정해줄게 라고 하고 채무가 소멸된답니다. 법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조건이 이거죠. 나쁜 의도가 없어야 된다.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채웠을 때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송중기가 준점유자인 송지효에게 돈 10억을 갚을 때 송지효가 송혜교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송지효에게 10억을 갚더라도 10억이 소멸된다.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대입하세요. 대입하지 않으면 진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대입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봐요. 금전소비 대차계약.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죠. 즉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동안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송혜교가 송중기에게 10억을 빌려주고 야, 연이율 10%야 라고 하게 되면 1년에 1억이라는 이자를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지급해야죠. 그걸 12로 나눠서 달마다 지급하든 아니 2로 나눠서 6개월마다 지급하든 어떻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이행기, 즉 3년을 빌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행기 3년이 오기 전에 송중기가 미리 야, 나 돈이 좀 생겼어 하고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3년이라고 합시다. 3년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이자 이것도 같이 줘야 된답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3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만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계약의 사회거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자, 10억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 3년이라고 정해지는데 이 기한이 오지 않아서 그동안 송혜교와 송중기가 받는 이익, 그치?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법률적으로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송중기는 3년이 되기 전까지 원금 상환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고 원금을 사용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송혜교는 기한의 이익으로서 이자 수익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송중기는 본인의 기한 이익, 즉 3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터치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송혜교의 기한의 이익, 즉 3년 동안 나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했던 그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변제 과정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권리와 이익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땠어요 여러분?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최대한 느리게 그리고 최대한 쉽게 쏭쏭쏭쏭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고 여러분이 직접 그려도 보고 하면서 내용을 갈무리 하시기를 바라요. 자, 어려운 법률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내리라 믿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의고사는 다음 시즌에 여러분과 또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국어를 보다 어수철이었습니다.